안녕하세요. 동양화 작가 신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자기소개가 짧으세요? 좀 긴장돼가지고. 아이고 뭘 긴장을 하세요. 우리 가볍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그냥 첫 번째 질문부터 먼저 드릴게요. 네. 작가님 그 이번 아트페어에 출품하신 작품들 네. 어떤 작품들이신지 그 작품에 대한 간단한 소개 좀 해줄 수 있으시겠어요? 우선 저는 이제 그 현대인들의 그 심리, 그 불안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저희 개인적인 이제 이야기로 출발을 하는데요. 어렸을 때 그 엄청 큰 교통사고를 제 앞에서 목격을 했었어요. 뭐 제가 직접 당한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운전대를 잡지 못하는, 약간 한동안 운전대를 못 잡고 아이고 굉장히 긴장돼가지고 운전대만 잡으면 계속 울렁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고 막 그런, 공황장애처럼. 네, 그런 느낌이 처음 느꼈어요. 근데 사실 TV에서나 뭐 주변 이제 이야기를 뭐 들었을 때 트라우마는 자기가 극복하지 않겠어? 왜 그거 자기 스스로 극복을 못하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직접 그 교통사고를 앞에 엄청 크게 당했었거든요. 그거를 겪고 나서 제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굉장히 이게 혼란스럽고 되게 무섭구나. 그리고 인간이 얼마만큼 나약한 존재이구나. 그런 거를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불안이라는 이제 심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작업으로서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출품하신 작품들의 그들의 성격이나 그들의 위치는 이제 불안이라는 어떤 요소를 그렇죠. 그림 안에 담으신 것들이네요. 아무래도 그 작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는 게 작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예쁘고 귀엽고 아름답고 이런 것들을 좀 좋아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실되게 나의 작품을 나의 모습으로 출발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해서 키워드 자체를 현대인들의 그 불안적인 심리 이런 것들로 준비를 하게 됐고, 제가 첫 번째 개인전을 2016년도 그 윤디자인 갤러리에서 이제 했었는데, 네. 그때 그 전시명이 불안한 놀이였었어요. 불안한 놀이. 놀이. 네, 불안한 놀이. 근데 사람들이 이제 불안한 놀이? 불안한 놀이가 뭐야? 네. 도대체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약간 불편한 약간 심리 그런 것들에 대한 게 불안적인 심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놀이라는 거는 즐기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 근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약간 상반된 키워드인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저의 이제 개인적인 그 심리 상태에서 출발을 해서 뉴스라든지 뭐 신문 이런 것들, 인터넷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좀 접하면서 느꼈던 게, 현대인들이 굉장히 심리가 이상해지고 있다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스스로에 대한 불안감 이런 걸로 인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묻지마 폭행이라든지 뭐 그렇죠.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이슈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옛날과 좀 다르게 너무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지 않을까. 그들도 처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을 폭행했을 때 불안이 있었겠죠. 내가 만약에 이렇게 때렸을 때 잡혀 들어가면 어떡하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나중에는 즐기는 목적이 또 될 수 있고, 이 스스로가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 놀이의 하나의 일종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그 사람에게는 상당히 네. 상대방들에게는 불편하지만 그에게는 또 하나의 놀이일 수 그렇죠. 있다. 그리고 상대방은 그걸 통해서 또 불안감을 또 느끼는 거고, 연속적인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불안의 악순환이네요. 그렇죠. 불안이라고 볼 수 있죠. 이번 작품들은 바로 그런 불안을 보여준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잘 그렇죠. 들었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뭐 두 번째 질문도 아마 연장선상일 거예요. 네. 다음 당신의 작업에 어떤 영감을 주는 네. 요소들이 있다면 아마 선생님은 또 그런 불안정 요소들이 음. 작업에 영향을 많이 주시겠네요. 저는 이제 오히려 네. 약간 트릭을 썼어요. 작품에 불안한 놀이라는 이제 컨셉이
자칫 어떻게 보면 어두운 이면을 보여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불안이라는 감정이. 네. 근데 오히려 작품 표면에서는 화려하고 또 그렇지 않아 보이게 하려고 트릭을 제가 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자기 심리를 다 내보이지 않잖아요. 굉장히 뭔가 아닌 척하고 뭔가 가면을 쓰고 사람을 대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그 연쇄살인범 이런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는 굉장히 착한 사람. 착한 사람으로 알고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 그런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양면성을 띠고 있다라는 거를 이 작품에서는 하나의 그 화려함이라는 트릭으로 겉모습만 봤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예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트릭을 쓴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원색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보면 불안이라고 하는 색채하고는 좀 대비되는. 그쵸, 대비감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네. 처음에 딱 봤을 때 네. 그냥 그걸 아예 못 느끼게 하는 거가 아. 저의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렇죠. 예, 어떤 얼굴의 표정이 좀 없다든지 예, 네. 어떤 불안의 요소들을 트릭으로 숨겨 놓으셨네요. 네, 맞습니다. 재밌는 말씀이셨어요. 그러면 저희 세 번째 질문은 네. 역시 이제 이게 참 우리 전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작업의 방향들이 이 질문들이 다른 질문이긴 해도 거의 다 이어지시더라고요. 네. 세 번째 질문 역시도 선생님의 작업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뭐뭐다 아니면 뭐뭐뭐뭐다 뭐 이렇게 선생님의 작업은 뭐다? 저의 작업은 네. 저의 눈이다. 선생님의 제가 눈. 바라보는 네, 어떻게 보면 관점인 거죠. 선생님의 네. 어떤 관점, 눈. 네. 그렇죠. 모든 작가들이 남의 눈을 빌려서 하진 않으니까요. 내 눈을 남의 눈이 들어와서 내 눈을 통해서 그렇죠. 내가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어떤 본 것들을 공감을 상대방에게 시키던 안 시키던은 사실은 제가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바라보는 그 시각에서 남들이 조금 이렇게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라든지 혹은 트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저의 생각인 거고 제가 바라보는 것들을 재해석하는 그런 시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눈으로 들어와서 선생님의 눈으로 다시 캔버스 위로 뿌려지는 그렇죠. 그런 순환을 거치네요. 네. 선생님의 작업은 나의 눈을 통해서 들어온 내 관점이다. 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은 이제 선생님 작품이 많이 작업을 해놓으셨겠지만 그 작품들 중에 네. 최애 작품 가장 하나를 꼽는다면 그래서 요거는 어려우시더라고요 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바꿔놓은 게 선생님 작업실에 불이 났는데 네. 가장 먼저 요거는 살려야 되겠다는 작품이 있다면 딱 머릿속에 바로 지금 뭔가 떠오르시는 저는- 작품 있으세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질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 있어요. 있으세요. 그리고 있으시겠죠. 왜 이게 아무리 열 손가락이지만 네, 네, 다 네, 뭐 네.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시는데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나중에 지금 현재 자신은 없지만 네. 자식을 낳더라도 예. 있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보니까. 중에서도 예. 가장 눈에 하나. 밟히는 예. 자식이 있을 것 정이 같아요. 좀 더 저도 하고. 이제 부모님하고 한번 좀 보지만 제가 어떻게 이남 일녀인데 예. 제가 조금 어렸을 때는 형을 굉장히 좀 약간 케어를 많이 하고 예뻐하고 그런 느낌 좀 받았어요. 저는. 네, 그래서 공부를 예. 굉장히 잘했거든요, 형이. 형님이. 네, 저는 좀 그때 당시에는 별로 이렇게 본인 공부가- 스스로가 네, 좀 작아졌네요. 그때는 좀 굉장히 좀 작아졌었는데 네. 제가 그때 공부도 잘 못했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림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저는 그림이 이게 무기가 될 줄은 몰랐었어요. 사실 몰랐었고 괜히 좀 의기소침해 있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림이 또 용기가 그렇죠. 되어줬네요. 그림으로서 예. 제가 좀 많이 또 부각이 됐죠. 그래서 저도 그 그림 작품에 뭐 실질적으로 순번을 이 작품은 이 작품은 정말 첫 번째. 안 팔고 싶다. 그러니까 실제로 안 판 작품이 있어요. 대부분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그 작품을 왜 안 팔았냐면 네. 제가 이 불안한 놀이의 어떻게 보면 에스키스였던 작품이었어요. 네, 그 작품이 뭐 첫 번째 그쵸. 작품이셨나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 작품에 보면은 그 약간 하이브리드적인 그런 요소의 캐릭터가 있어요. 그 캐릭터를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작업을 통해서 드로잉을 통해서 만들었던 그 작품이 어떻게 보면 되게 어떻게 보면 그 첫 번째 모티브를 캔버스에 처음 그려본 그렇죠. 스케치와 비슷한 느낌이 정말 단순한 드로잉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단순한 드로잉이었고 사이즈 자체도 굉장히 작았는데 그 혹시 그 지금 출품하신 작품 중에 그 저팔계처럼 생긴 그 모형인가요? 저는 저팔계라고 해서 좀 네네. 신뢰가 될지 모르겠는데 뭐 그럴 수 있죠. 사람들이 봤을 때 제가 딱 그 친구를 봤을 때는 이제 뭐 네. 그 손오공에 나오는 네. 저팔계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닮지 않았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친구에 대한 모티브를 처음 스케치했던 그렇죠. 것 같다는 말씀. 그게 이제 사실 무식에서 네. 처음에 이제 드로잉들을 막 이제 했었어요. 그때 약간 장난치듯이 심심해서 가볍게. 막 드로잉을 했는데 사실 그때 치아와예요. 예, 동물이 그 동물이 치아와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제가 드로잉을 했었는데 치아와. 예, 치아와가 굉장히 나약한 동물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왜소하고 예. 네. 미니핀의 아마 아. 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조그만 종인데 친구 집에 갔을 때 엄청 싸납더라고요. 막 치고 막 그러다가 친구가 갑자기 화장실 딱 가니까 바로 꼬리를 내리고 이렇게 막 눈치를 보면서 근데 되게 말라서 너무 예. 보잘것없어 보였었는데 예. 참 주인이 없는데 갑자기 저렇게까지 이렇게 쭈구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연민을 느끼셨구나. 네, 그래서 좀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예. 되게. 근데 또 친구 나오니까 또 이게 또다시 예, 의견이 뭐 다시 또 돌아갔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 되게 나약하지만 나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캐릭터를 만들어서 차용을 해서 이제 작업을 했던 거죠. 강렬한 인상을 받으셨나 보네요. 지금은 이제 형만 가지고 있고 예전에는 이제 막 안에 드로잉까지 다 했었거든요. 예전 2016년도에 그 작업했던 작품들은 드로잉들이 다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 다 배제했어요. 이제 배제하고 형으로만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개라고는 생각도 못한 게 이게 서 있어가지고 두 발로 서 서 있어서 네. 예, 만약에 이렇게 네 발로 있었으면 예,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사람인 척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네. 예, 동물이 사람인 척 아니면 내가 아닌 척. 네. 근데 그 모든 분들은 그 자기 작업에 가장 그 정이 가는 작품의 시발점을 자기 어떤 작품의 어떤 처음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모티브가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뭐 누가 그 작품에 대해서 뭐라 하든 간에 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그렇죠. 애착이 네, 가는 맞습니다. 작품들이라고. 왜냐면 다른 작품은 다시 그려도 걔는 그 맛이 안 나올 것 같다고. 아 맞아요. 그 손 느낌이 예, 똑같이 그렇게 이게 얘기하시나 그런 것 봐요. 같아요. 네. 파나가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질문은요. 선생님 그 작가로 살면서 예,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이거 근데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시죠? 행복했다. 예. 글쎄요. 저의 작품을 네. 인정받았을 때 사실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로서는 뭐 그쵸. 최고의 근데 행복이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제 작품이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일러스트 같다. 그리고 뭐 이제 같이 이제 회화 작업하시는 파인아트 하시는 분들이 좀 가볍지 않냐, 깊이감이 좀 떨어진다. 뭐 그런 얘기를 종종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친한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교묘하게 받아들이는 편인데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전공 자체가 한국화인데 그렇죠. 한국화로 작업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네요. 네, 한국화이기 때문에 한국화로 작업해야 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재료를 사실 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재료가 익숙한 재료 말고 좀 익숙하지 않은 재료를 최대한 쓰려고 해요. 뭐 새로운 재료도 네, 한번 시도해 그게 저는 어떤 작가와 그림이 비슷하다 이런 말을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가려고 많이 해요. 그래서 최대한 겹치지 않는 느낌으로. 좀 겹치면 어떠세요? 저는 좀 그게 약간 자존심에 약간 스크래치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또 이렇게 어떤 작가,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작가분의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비슷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은근히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속상하시고. 속상하죠.
그래도 선생님의 그 행복했던 순간은 그렇든 어떻든 인정받을 내 때가 작업을 네. 누군가 좋아해주고 그 작품을 또 사갔을 때 그렇죠. 그런, 네. 결과는 아시아프 때 제가 솔드아웃이 됐는데 어휴. 너무 기뻐가지고 솔드아웃이요. 네, 전체. 네, 전체 다 솔드아웃. 그러니까 첫날에 다 솔드아웃이 됐어요. 그것도 첫날에. 그래서 저는 그때가 처음 작품을 팔아왔던 처음이었으면서도 작품 다 판매를 또, 예. 했던 게 처음이었는데 너무 첫 좋아서 그 첫 기쁨도 굉장한 네, 행복이셨겠네요. 그때가 정말 가장 기분이 좋았고 그때 제가 그래서 예. 동기들 후배들 다 모아가지고 술 한잔 샀어요. 예, 또 어떻게 보면은 자랑하고 싶었던 게 가장 컸던 거죠. 당연히 자랑을 하셔야죠. 네. 자, 이제 그 다음 질문은 또 반대입니다. 이제 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뭐 가장이란 말보다. 작품 활동을 사실 안 하려고 했었어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지나면서 작품 활동을 하면 왠지 가난해질 거다라는 게 우선 먼저 왔었어요. 전 등치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이렇게 풍채가 있는 운동을 하셨어야 아니, 되는데. 그냥 먹어서 사는 게 뛰는 케이스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만약에 작품 활동을 하면 결혼을 하지 말아야겠다. 만약에 네. 작업을 했을 때 작가의 길을 갔을 때는 결혼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제가 작업을 한다고 해서 예. 가족들이 약간 힘들게 살 것 같다라는 막연한, 그러니까 물론 막연한 거예요. 되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그렇죠. 있는데 제 스스로가 뭔가 준비했군요 미리. 네, 뭔가 남자로서 예. 그 가장을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조금 그렇게 힘들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게 가장 컸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 미술, 이 재능을 가지고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거를 찾자. 그냥 그림이라는 거면 그림이 되지 않겠나. 스스로에 대한 약간 명분이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좀 나약한 부분일 수 있긴 한데. 선생님 스스로도 불안하셨네요. 그때도. 예, 왜냐하면 나의 재능과 나의 네. 삶의 목표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많이 염려하고 불안해하셨으니까 네. 내가 작업을 계속한다면 결혼은 하지 말아야겠다. 네, 오히려. 근데 이제 그런 생각만 했어요. 한편으로는 작품 활동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림은 꾸준히 그려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전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닌. 그래서 제가 직업을 아이들을 가리키는 이제 그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현명한 또 하나의 선택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또 해가셨네요. 그랬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꾸준히 작업하시면 네, 그러면서 이제 롱런할 수 있는 계기가 사실은 이제 마련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생이 뭐 어떻게 보면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좀 약간 돈을 벌어야 되는 시기였고 그다음에 작품 활동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거는 앞에 그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그렇죠. 당시에는. 네. 아마 모든 작가 선생님들이 작업과 생활을 그 양날의 검처럼 아마 힘들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세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그 지속적인 예술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항상 그 수많은 선택 사이에서도 대부분 또 작업을 다 선택하시더라고요. 아마 타고난 팔자가 예, 이게 뭐랄까 결국에는 작업을 해야 될 팔자로. 허해져요. 뭔가 네. 마음이. 아무튼 선생님의 힘든 시간들이 앞으로는 점점 조금씩 줄이시면서 행복했던 시간만 많이 늘려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선생님이 이제 뭐 앞으로 또 계획하고 계시는 뭐 또 작업들이 좀 있으시다면 네.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제가 이제 아까 초반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불안이라는 그 심리를 가지고 첫 번째 그 전시를 끝냈어요. 끝냈고 두 번째는 어떤 심리를 말하고 싶냐, 사람들이 있어 보이는 척하는 그런 심리? 있어 보이는 척 네. 없는데 그러니까 뭔가 자기를 자꾸 뭔가 포장하고 부풀리는 분리는. 그런 SNS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모든 일상에 간지나는 그런 뭔가 모습들을 그 인스타그램에 담고자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 관심 받고 싶어서. 그렇죠. 관종이죠, 말 그대로. 관심 받고 네, 싶어서. 관심 받고 싶어. 근데 이번 작품이, 이 작품이 이제 그런
작품이에요. 그거에 관련된 작품인데. 오늘 이제 시작을 알리신 그렇죠. 작품이네요. 네네. 그 여기 보면은 이제 오브제로 캔을 붙여놨어요. 아. 이게 이제 코카콜라랑 사이다를 그렇구나. 이제 잘라서 네. 붙인 건데 그게 블링블링하고 좀 예뻐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콜라주를 덧붙이신 거네요. 네 오브제로 이제 붙이셨구나. 붙였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군요. 표면적으로 굉장히 좀 뭐 명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선호를 하잖아요. 네. 살 수는 없어도 그거를 마치 자기가 이제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허세? 네. 네. 캔이라는 소재가 그래요. 코카콜라라든지 뭐 사이다. 저 사이다도 있네요. 네, 파란 저런. 녹색 계열은 이제 사이다로 표현했는데 예. 스타벅스 커피, 뭐 일반 그 1,000원짜리 커피, 뭐 그 맛보다는 사실은 그 겉에 포장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분위기를 먹죠. 네네. 같은 값이라도 네. 가방이 샤넬 가방과 또 그렇지 않는 가방의 음. 그 로고 하나의 차이? 저는 그런 거를 부정하는 거는 아니에요. 저도 스스로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정하진 않지만 그런 심리, 관종에 대한 심리를 음. 어떻게 보면은 주제로 작품에 한번 녹여보고 싶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다음 작품은 소위 말하는 명품 이런 것들을 오브제로 붙여서 거기에 이제 페인팅을 할 건데 그게 명품이라는 그런 로고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가치 있게 바라보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풀려고 해요. 사람들이 저 되게 아깝다. 왜 명품을 왜 저기다 그림을 다 붙여놨지? 왜? 짝퉁으로 사서 하십시오. 설마 명품은 너무 비싸서. 근데 이제 제가 아주 비싼 것까지는 못하고요. 그렇죠. 이제 소위 말하는 한 중급 정도 되는 네. 네, 뭐 그 정도로 이제 작업을 하는데 재밌겠어요. 네네. 근데 그걸로 이제 작품을 했을 때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어떨까? 네, 그렇게 덮여 있을 때, 페인팅으로 덮여 있을 때 정말 그 본질에 대해서 정말 알려고 할까? 뭐 그런 것들인 거죠. 그냥 위트 있는 메시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재밌고 유머가 있고. 야.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어차피 캔도 일회성이잖아요. 먹고 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막 잘난 척하고 막 비싼 거 입고 하지만 똑같거든요. 유통기한이 있죠. 정해져 언젠가는 있거든요.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소재를 제가 블링블링한 소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서 뭐가 있을까 막 찾다가 이제 음료수 캔을 보면서 저거다. 예, 캔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네. 저 그림이. 야, 음료수 캔이 또 저렇게 콜라주가 되니까 화려한 한복의 패턴이 네, 되네. 그렇죠. 그런 예, 참. 음, 작가님의 상상력도 되게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예, 다음 명품 작품도 하나의 네. 기대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네.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트페어에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우선 저는 일단 가평 아트페어 일단 저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작가들은 사실 이제 필드에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여러 가지 힘든 제약 조건이 많고 코로나로 지금 안 있는 사람이 없겠지만 작가들은 힘들겠죠. 더 많이 힘들지 않을까. 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든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이 계기로 전시를 좀 할 수 있다는 그렇죠. 네, 그냥 살아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보일 수 있는 작가는 그런 것 같아요. 자기의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 때 그때 가장 힘이 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한 연예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음지의 연예인인 건데 네, 그렇죠. 작품으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연출을 또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어필하는 거기 때문에 가평 아트 페어를 통해서 이렇게 기회가 만들어졌던 점 너무너무 감사드리게 생각하고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활성화가 돼서 네. 2회, 3회, 4회 이런 식으로 쭉 더 나아갔으면 좋지 않을까.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 바람입니다. 어쨌든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아유,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